10여 년 전, 내가 아직 학생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의 한밤중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한 남자가 쓰레기를 마구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팔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장애인이나 변태인가? 어쨌든 이상한 양반이네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결국 그날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쓰레기장에 갔더니 토막난 사체가 나왔다고 큰 소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쓰레기 봉지에서 각각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오른팔이 발견되어서 우리 집에도 경찰이 탐문 수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보았던 오른팔이 없던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혹시요, 그 오른팔이 그 남자 팔은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하자 경찰은 비슷한 목격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격된 쓰레기장마다 왼손이 없었다, 다리가 없었다는 등 남자의 몸에 없는 부위가 전부 달랐다고 합니다. 난 역시 잘려나간 몸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라고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도 쓴웃음으로 대답하고 탐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은 발견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로는 본 적도 없고 나는 점차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학교 동창회에서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 근처의 쓰레기장에 왼발이 없는 남자가 쓰레기를 뒤지는 것이 종종 보인다는 것이었죠. 매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정해진 듯 새벽 2시. 잠시라도 눈을 떼면 그 사이에 사라지고 쓰레기가 있던 곳에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잔 토막살인당한 피해자의 유령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10년째 자신의 왼발을 찾아 구천을 떠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슈퍼에서 일하던 T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잔업을 하곤 했다. 딱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T씨는 5시부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Y씨를 좋아했다. 그녀는 어째서 이런 싼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의 미인이었다. 딱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귀여운 얼굴이었다. 거기다가 한번 결혼을 했다 이혼한 돌아온 싱글이었다. T씨는 매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잔뜩 쇼핑을 했다. 그리고 Y씨가 있는 계산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의 사이는 꽤 좋아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Y씨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둬 버렸다. T씨는 대단히 우울한 모습이었다. 더 이상 늦게까지 일할 이유가 없어져서 의욕도 없었다. 그리고 T씨가 일을 그만둘 마음을 먹은 바로 그날, Y씨가 언제나 서 있던 계산대에 웬 남자 점원이 있었다. 눈에 어렴풋이 핏발이 서 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보통 계산 직원의 얼굴 따윈 잘 보지 않지만 그 기분 나쁜 얼굴에 압도당해서 T씨는 무심코 눈을 돌렸다. T씨가 산 270엔짜리 다진 고기 팩을 보면서 그 남잔 누렇게 색이 변한 이를 내밀고 실실 웃었다. Y씨는 당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감래가 들 것 같네요. 다진 고기팩 속에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20년은 전의 이야기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친한 친구와 둘이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내가 살던 곳은 바다에 인접한 마을. 친구와 함께 신나게 떠들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검은색 모자를 쓴 데다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약간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 상복은 아니었지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아줌마는 우리에게 바다는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바다는 거리로는 꽤 가까웠지만 가는 길이 복잡했기 때문에 난 정중하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아줌마는 고맙다고 말하고 그대로 사라졌다. 그 동네는 해수욕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난 바다에 가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가는 걸까? 라고 투덜댔다. 그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평상시에는 밝았던 친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같이 떠들고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 아줌마가 간 뒤에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람 엄청 무서웠어 라고 한마디 할 뿐이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이 쓰였지만 어쨌거나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친하긴 했지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야, 아까 그 무서운 아줌마가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가 떠올라 있어. 난 너무 무서워서 패닉에 빠졌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친구의 형이었다고 한다. 거기다 형이 불러서 친구까지 그 시체를 봤다는 것이었다. 나도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구경꾼이 잔뜩 모인 데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다. 그 후 신문에 그 아줌마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게다가 자살하기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죽이고 나서 바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에게 바다로 가는 길을 물어본 다음 자살을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91년에서 92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도 난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유년 시절의 공포로 각인되어 있다.